김어준 네, 김어준 얘기하잖아요. 공천위원장 한번 얘기해 좀 볼게요. 어저께 그 최민희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내정자가 7개월째 내정자 신분으로 있었는데 어제 국회에서 저렇게 나는 사퇴하겠다. 그러면서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 뭐 이렇게 기자회견까지 했습니다. 좀 이상했어요. 왜냐하면 저분이 방송통신위원이 되려고 상당히 되게 열심히 뛰어든 걸 알고 있거든요. 네. 이미 뭐 아시다시피 최민희 씨는 뭐 종편에도 많이 나왔고 비례로 국회의원도 한번 했는데 원래는 민원연 말지 기자 출신이고 민원연이라고 해가지고 뭐 언론개혁 운동한다고 해서 저도 일선 기자 때 많이 만났어요. 만나면은 저 사람 맨날 했던 얘기가 뭐냐면은 조선일보 기자 나가세요. 조선일보 엄청 탄압했던 사람이에요. 언론 탄압. 그렇죠. 예, 그리고 근데, 그 전에는 이제 최민희 씨는 제가 이제 과거부터 약간 예. 이제 눈여겨서 봤던 사람인데 예. 왜냐하면 이제 이 사람이 원래 아이가 초기에는 아이한테 무슨 질환이 좀 있어서 아이를 엄청 자연요법으로 많이 케어를 했다고 해요. 아나키. 그래서 황금똥을 누는 아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예. 이게 일종의 병원 안 가고 아이를 키우는 아나키 엄마들한테 아주 혁신적인 선풍을 일으켰던 책이에요. 예. 그런데 이게 아시다시피 자연치유요법이라는 게 자연치유도 되지만 그 사이에 아이들을 굉장히 위험하게도 할 수 있는 요소이기도 하거든요. 이게 양면의 얼굴을 갖고 있어요. 예.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양의사들은 이 황금똥을 누는 아이는 거의 위험한 책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거의 깐난의 신생아를 네. 그러니까 한겨울에 뭐 이렇게 심장 사이에 벽 사이에 뭘 막는다고 그러니까 온몸이 파래질 때까지 밖에 내놓고 바람을 네. 쇠어야 된다. 네, 뭐 이런 네. 것도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렇게 하면 애기 저체온증 걸릴 수 있다고 그러던데. 저도 한번 해보려다가 너무 무서워서 안 했어요. 저도 귀 얇아갖고. 근데, 근데 하여튼 예. 그렇게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민원련 활동을 많이 하면서 뭐 안티 조선운동 뭐 이런 것들도 맞아요. 열심히 했던 사람이고. 그거 해가지고 그다음에는 국회의원 됐잖아요. 네, 그걸로 국회의원이 됐고 국회의원이 돼서는 어떻게 했냐? 뭐 여러 이제 추문들을 잔잔하게 계속 만들어 왔고 가장 기억에 남는 저 얘기 중에 하나는 이재명은 성공한 전태일이다라고 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상당히 말아바치는 얘기를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박원순 시장 그 성추문의 경우에도 예. 상당히 이제 비호를 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많이 해갖고 여성들로부터 지탄을 많이 받았는데 예. 이 사람이 방통위원이 되려고 엄청 뛰고 있다 애쓴다라는 얘기가 들었는데 갑자기 관둔 거예요. 왜 예. 관뒀을까? 저도 저기 취재를 좀 했어요. 네. 취재를 해보고 있는데 방송통신위원회 쪽에 네. 그 갖고 있는 제 취재원 중 한 명이 김어준한테 물어봐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뭔 소리요? 김어준한테 물어봐 이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제 은밀한 취재원이다, 친한 취재원이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네. 찾아봤더니 11월 7일 사퇴하기 직전 바로 전날이죠. 네. 김어준 방송에서 뭘 했느냐? 남양주 남양주 갑입니다. 남양주 을에 그 전에 이분이 지역구로 네. 했었고 그 남양주 갑에 그 지금 현재 조응천 의원이 네. 현역인데 민주당 조응천 의원하고 최민희를 넣어가지고 김어준 방송에서 그 여론조사를 돌린 거예요. 네. 누가 더 나오나 했더니 그 조응천 의원도 하면은 당선되고 국민의힘 의원하고 붙였을 때 그리고 최민희를 넣어서 돌려도 당선이 돼요. 네. 그런데 최민희를 넣어서 돌렸을 때 득표율이 훨씬 높게 나와요. 조응천보다. 조응천 현재 의원보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논리를 만들어가는 거지. 여러분 남양주 갑에서는 현역인 조응천보다 최민희가 더 경쟁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논리가 구성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저희가 여기 나왔네요. 이게 네. 이제 그 결과인데 뭐 네. 숫자는 뭐 32%, 39%뭐 이렇게 네. 나온 거라서 이게 여론조사 꽃이라고 네. 김어준이 지금 이제 김어준 씨가 나와서 뉴스공장 그 TV에서 쫓겨나서 그 여론조사 회사를 만들고 본인이 유튜브 하면서 네. 저걸 가지고 연일 돌립니다. 근데 저거 김어준 돈으로 돌리느냐? 아니에요. 회비 받아요. 저거 여론조사 꽃 보려면 월 10,000원씩 내야 됩니다. 네. 연 12만 원. 네. 그 돈 가지고서 자기 돈 한 푼 안 쓰고 돌려가지고 이제 컨텐츠 만드는데 네. 저 컨텐츠가 결국 뭐다? 더불어민주당 공천심사에 쓰이고 있습니다.
이거 공천 심사하는 거 아니에요? 조홍천이냐 최민희냐? 맞아요. 그리고 이제 개딸들한테는 어떤 논리를 만들어주냐면, 야, 경기도 남양주에 조홍천 비명 빨리 빼. 빼. 거기 최민희를 넣으면 우리가 더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어. 당은 지금 뭐 하고 있어? 빨리 맞습니다. 저기다가 저 최민희를 공천하라고. 라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론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저런 걸 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런 거죠. 신동훈 씨가 갑자기 회비를 걷어갖고 여론조사를 합니다. 아, 저랑 방송을 같이 하는 사람을 박은주로 했을 경우에는 지지율이 얼마가 나오는데 네. 고소영으로 하니까 몇 프로가 나오네요. 뭐 시문화로 하니까 몇 프로가 나오네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여론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저는 뭐 유명 탤런트인 고소영이나 시문화에 비해서 엄청나게 경쟁력이 떨어지겠죠.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시문화랑 고소영은 가만히 있다가 여기 불려 나와갖고 저를 저격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거의 효과는 사실 최민희를 띄우기 위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조홍천을 저격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실제 조홍천 의원은 지금 뭡니까? 저희 어제 뭐 김종민 의원 네. 논산 지역구에도 뭐 개딸들이 가가지고 네. 난리를 쳤다는데 네. 저 리스트가 있습니다. 수박 리스트? 이거 네. 수박 지역구에 도전장 내미는 친명계라는 제목으로 네. 수박은 아시죠? 겉은 민주당, 속은 국민의힘이라는 표현으로 개딸, 개혁의 딸, 그 이재명 대표 지지자라고 하는 개딸들이 쓰는 표현이고 네. 수박 지역구에 도전장 내미는 친명계라는 리스트가 저렇게 돌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인 지금 딱 첫 번째 조응천, 남양주, 갑 네. 현역입니다. 네. 그 위에 최민희가 도전장 내밀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네. 윤영찬, 성남 중원 거기에는 현근택. 네. 그다음에 원내대표 하다가 이번에 그 물러났죠. 저기 뭡니까 그 체포영장 가결된 다음에 네. 네. 박강원, 수원정, 김준혁, 네. 이원욱, 화성을에는 뭐 진성범 전용기가 있다. 그 김종민, 논산, 검산, 계룡에는 황명선. 그리고 이상민 의원, 대전 유성을에는 이경, 허태정, 뭐 전해철 지금 안산 상록가구에는 양문석이 있다. 이런 지역에 서른의 부천을에는 또 뭐 한병환, 서진웅이 있다. 야, 저 양문석 씨가 정말 방송에 나와갖고 그 이재명 씨 이렇게 실대하는 거 보면은 정말 공천을 그러니까요. 향해 열심히 뛰고 있긴 지금 저 한데. 벌써 몇 명, 네. 지금 박용진 서울 강북을에는 또 이성훈이 있다. 이런 식으로 네. 돌고 있는데 네. 제가 지난 한 달 동안 김어준의 그 방송에서 네. 선거 여론조사 한 곳들을 찾아봤더니 네. 방금 저기 있는 데들이에요. 아. 방금 남양주 갑 이번 주에 했죠. 네네네네. 그 10월 첫째 주에는 그 경기 부천을 네. 설훈 의원 있는 곳 저기에 여론조사를 했어요. 네. 민주당 경선도 어떻게 될까. 네. 그리고 경기 화성을 저기를 또 경선 여론조사를 해요. 네. 거기에다 이제 넣어보는 거죠. 네. 이원욱하고 전용기 넣어보고 그다음에 성남 중원구 윤영찬 의원이 지금 현재 지역구잖아요. 네. 저기다 또 윤영찬 넣고 네. 현근택을 넣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돈 엄청 드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김어준 여론조사 꽃에서 해서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개딸들 거봐 현근택이 나가면 되겠네. 저게 결국 설은 안 되네. 이런 식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결국은 저는 이제 몇 가지 의문이 들고 있는데 저게 결국은 이제 이재명 현재 당 대표가 네. 겉으로는 아니 나 탄핵 나 방탄 안 시켜주고 나 그냥 구속영 심사 받으러 가라고 얘기한 의원들 비난하지 맙시다. 우리는 다 한 가족이에요라고 입으로는 얘기하고 있지만 뒤로는 정말 김어준과 그렇죠. 내통하여 저런 일을 벌이고 있는지 내통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으나 아니 벌이고 있는지가 의문이라고요. 그러니까 의문이 드는 사항들이 저게 이재명 대표의 묵인하에 진행이 되고 있는지 혹은 친명계 의원들의 추동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김어준이 자발적으로 봉사를 하느라고 저러고 있는지 모를 일이지만 저건 실질적으로는 이재명 대표와 친명계가 가장 원하는 그림을 지금 김어준이 수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저런 리스트 있고 네. 하필 어디 조사했는지 봤더니 전부 다 저렇게 네. 그 민주당 이른바 비명이라는 사람들 네. 날려야 되는 지역구를 하나씩 조사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딱 저런 식이죠. 조홍천 네. 근데 조홍천하고 최민희 넣어봤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객관적인 것 같은 수치로 아주 사람들을 객관적이죠.
미혹해 현혹해 나가는 아주 또 재미있는 방법을 또 이게 구사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렇죠. 김버준 같은 경우에 하도 이제 본인이 음모론자. 네. 그 어제 우리 지난주에 이동재 기자가 나와서 직업적 음모론자라고 네. 했잖아요. 네. 우리 방송을 봤는지 엊그제는 뭐 어떤 주장을 하다가 이런 말 하면 내가 또 나한테 또 직업적 음모론자라고 하겠죠. 그래서 제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들으면 듣지 않으려고 하는지 어찌 보면 과학이라고 하는 여론조사를 네. 자기가 만들어 가지고 저 여론조사라는 수단을 이용해서 정말로 저런 식의 걸 돌리고 있는데 네. 저 의도는 네. 누가 봐도 명확 네. 관화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렇게 전 지역을 하는 게 아니라 아니요 우리 전 지역 할 겁니다. 순서대로 갈 거예요. 이 지역은 어떻게 하냐 내 맘대로요라고 해갖고 지금 이 공천의 영향력을 극대화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특정 개인이. 예, 근데 이게 엄청난 힘을 가질 것 같아요. 이렇게 특정 하면. 개인의 힘이냐 이게 지금 민주당 지도부와의 교감 내지는 묵인 내지는 뭐 승인 뭐 어떤 형태로 교감이 있는 것이냐 이거는 지금 밝혀지지 않았지만 예. 이거는 한국 정치를 굉장히 위험하게 만드는 예.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숫자로 그것도 예전에는 반박 가능한 혹은 야 말이 되는 개소리를 해라고 했는 음모론으로 하던 이제 장난질을 이제는 숫자로 장난질을 시작을 전환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최민희 씨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적을 근거로 네, 남양주 갑에 네, 공천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가 되죠. 네. 해가지고 당내 경선만 통과하면 그렇죠. 그건 당선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손쉽게 현역 의원인 조홍천 네. 의원을 네, 비명인 조홍천 의원을 손쉽게 바꿔 낄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본다면은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은 가만히 있는데 바깥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